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이준석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일요일 오후 라이브 3시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터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평일에 다루게 됐는데요. 이준석 씨가 아주 부푼 꿈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기가 진짜 대선에 나올 역량이 돼서 그런다기보다는 명태균 게이트 이것 때문에 자기가 빨리 대선 주자에 올라야 이걸 나중에 정쟁화를 만들어 버리고 자기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비껴가려는 거거든요. 아무튼 케네디 오바마 얘기까지 하면서 세대 교체를 마치 대단한 화두인 것처럼 지금 던지고 있는 이준석 씨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번에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허은하 앞에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은하 가처분에 발목 잡히나 뭐 이렇게 기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이병철 변호사가 출연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가보조금, 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달에 이준석이 정책연구원 그 여기와 관련된 돈 이게 국민 세금이랑 연결된 건데 이거를 모 정치 컨설턴트한테 전해졌다. 이 내용입니다. 5,500만 원이나 썼다는 건데 불과 지난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 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간 그 돈을 그 국가보조금을 왜 그런 정치 컨설턴트한테 보낸 거냐? 이거는 5천만 원 이상 자리는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고 당대표 승인을 또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심 거래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죠. 당 계좌랑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국민 세금으로 작년 연말에 14명의 연구자한테 9,200만 원을 또 쌌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보면 1인당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다양하게 14명한테 1억 가까운 돈을 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특히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사람을 뽑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오갈 때는 특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아무 전문성도 없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정치평론가한테 이 돈이 갔다. 그 사람도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한마디로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이준석과 굉장히 깊은 유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돈이 오갔다는 거고 녹취까지 확보가 돼 있다는 거고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랑 연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신인규 변호사의 방송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평소에 너무나 이준석 씨를 말도 안 되게 띄워주면서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라고 했던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 기승전 이준석 씨 엄청나게 띄워줬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확정된 소식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리고 장성철 씨가 또 있죠. 이 사람도 정치평론가라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이준석 띄우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기승전 민주당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척, 막 중립적인 척 혹은 본인이 멀쩡한 보수인 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띄우고 이재명 대표님 비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3년 11월 5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나왔을 때 이준석과 장성철 씨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때 당시에 그 창원 지역의 그 총선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뺑 얘기를 했었던 게 장성철 씨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다면서 땀 뻘뻘 흘리고 나는 말 못한다 이러고 대충 뭉갰던 게 장성철 씨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씨도 맨날 무슨 본인이 소신 있는 척 뭐 다 얘기하는 척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100% 모든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까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계속 파고들어서 나 이준석은 다르다. 나 개혁신당은 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막상 본인도 어땠습니까? 모든 걸 알지만 나는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장성철 씨는 왜 침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로 왜 모른 척하는가? 꾸준히 물었지만 둘 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허은하 앞에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였습니다. 두 쪽난 개혁신당 허은하 측에서 이번엔 이준석을 사기, 횡령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돈이 지금 흘러갔다는 내용이 나온 거고, 이준석과 천하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당대표 맡았던 그 당시에 월 1,100만 원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이준석 씨는 이것도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 고발장이 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 씨는 이에 대해서 꾸준히 모르는 척하면서 써먹는 방법이 뭡니까? 허은하 악마와 허은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론전으로 퉁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천하람 의원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구체적 증거도 없다, 그냥 흠집내기 용이다, 추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조선닷컴에서 이준석 측의 구체적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여러 번 해도 닿지가 않았다. 여기까지 지금 전해진 상황이죠. 이거는 되묻고 싶은 게 천하람 씨든 이준석 씨든, 그럼 그동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님 비난할 때,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씨는 자신감 있게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한 번 진 적이 없죠. 그때는 뭐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공격을 한 겁니까? 구체적 증거가 있어서 대장동 관련해서도 자꾸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언플들을 하고 가족 흠집내고 그런 겁니까? 그래놓고 본인들이 당할 때는 억울하다, 지들이 남들 공격할 때는 표현의 자유다, 이건 합당한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본인이 휙휙 바뀌는데, 현실 정치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저렇게 정치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들 말 맞다나 기존 정치인들을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려면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겉으로는 개혁이다, 신당이다, 청년이다, 5만 가지 얘기들을 다 하는 것들이 막상 중요한 순간 오면 구태보다도 더 심각한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더 역겹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이다, 제2의 당내 쿠데타다, 허은하 씨가 이준석 측을 제대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윤석열 만든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는 국힘에 있을 때 대선 지선을 다 승리한 유능한 당대표였는데 윤석열 사당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언플해놓고 지금 본인은 더 심각한 짓을, 더 악질적으로 허은하 대표를 악마화하고 조롱하면서 이준석의 똥개들을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염치로 무슨 대선 세대교체 타령을 하는 겁니까? 특히 이준석의 대선 준비 자금 확보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는 허은하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냥 팬코 준천지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그냥 허은하의 그 주장을 박살내고 아니면 그냥 아예 묻혀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게 저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허은하 대표도 호락호락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오직 지만 생각하는 이준석, 동지들도 저렇게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포용하냐. 맨날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준석 씨 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틈만 나면은 막 포용 얘기하고 뭐 이낙연 쪽 띄우고 박용진 쪽 띄우고 김혜영 쪽 띄우고 이러면서 계속 민주당 분열을 조장해놓고, 막상 본인은 그 주체가 돼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당대표 축출에 대한 사과, 그리고 허은하 지도부에 대한 협조, 이준석 씨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측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허은하 대표가 저들의 예상처럼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준석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이준석과 측근들의 불법적으로 지출한 돈, 사기, 횡령, 이런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준석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상에 걸린 거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또 장름한 여의도에 나와서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바꿔라, 거짓말로 계속 선동해서 사람을 바보 만드는 짓 좀 그만해라, 그리고 핵심은 김철근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전한 거고요. 특히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죠. 그 당내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 허은하 씨에 대해서 누나 리더십, 엄마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밥이나 잘 사면 되지 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사단을 만드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쪽에 그 측근이 했다는 건데, 야, 저것들이 그래놓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아니 나이가 젊다고 새로운 정치 하는 겁니까? 저래놓고 무슨 염치로 무슨 오바마 운운하고 케네디 운운하면서 세대교체 얘기를 하냐고요. 구태 중에 그냥 구태입니다. 박근혜 퀴즈로 들어와서 자기 필요할 때만 꿀 단물 쪽쪽 빨아먹고 필요 없어지면 바로 버리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가는 데마다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준석이란 사람 자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의 이런 지적, 집이 불타고 있는데 혼자 대선 출마한다, 집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의 빌드업, 자기의 그 정치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건데 이런 와중에 이준석 다큐가 나온다면서 무슨 뭐 펀딩을 받는다고 호들갑들을 떨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포토카드가 웬 말입니까? 무슨 이준석 아이돌입니까? 심지어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인간 이준석의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니 정치인 이준석도 사실 되게 그 보잘것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마삼중이었네 뭐네 해도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스펙들, 그런 결과적으로 어쨌든 뭘 만들어낸 게 있다고 치더라도 인간 이준석한테 볼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역겹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냥 시끄러 임마, 이것밖에 돌려줄 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김용남 전 의원도 나이 40 먹고 영화 만드는 것 좀 뜬금없어 보인다. 중요한 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든 뭐 젊든 아니면은 뭐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의 족적, 이런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사람들한테 마음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다가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자고요. 여기저기 분탕 치고 다니는 법, 여기저기 막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만 지금 여태까지 보였는데 도대체 저 사람한테 다큐로 볼 게 뭐가 있냐, 이 얘기고요. 이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도 뜬금없다, 당이 지금 이렇게 아사리판이 났는데 무슨 혼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냐,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던 사람들, 주변에 붙었던 사람들도 왜 다들 떠나고 있는지, 이거를 이준석 씨와 팬코 그리고 천하람 이기인 이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 영화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선관위가 따져본다고 하죠. 정치자금 조사과에 배당이 돼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또 수면 위로 올라왔냐? 개혁신당과 이준석 씨가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 수령 이후 거짓 해명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펀딩도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참고로 이준석 씨의 속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친한 신지호 씨가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개혁신당은 애초에 국민의힘하고 같은 몸통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자꾸 그런 거리두기라는 척했었지만 결국 국힘 본진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려는 게 이준석의 꿈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이준석의 리스크가 되는 건 바로 명태균 게이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마침 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2의 황금폰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명태균, 이준석 이 둘과의 관계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많은 시민들도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면 이준석뿐만 아니라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런 부류들도 다 얽혀 있다고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준표 씨도 최근에 또 구질구질하고 아주 찌질한 윤석열스러운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MBC 못 믿겠다면서 본인이 유시민 작가님하고 토론에 나와놓고 무슨 뭐 편파적 악마 편집을 했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 유시민 작가님이 홍준표 씨의 멘탈을 탈탈 털었죠. 한마디로 계속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막 물고 늘어지니까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그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지들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냥 뻔히 알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무서우니까 기승전 이재명 반대를 위해서 사법 리스크 운운을 하는 건데, 그 운운하는 사람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님 털었듯이 작정하고 털면 여기서 자기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 결함 없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많은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뭐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씨도 간을 보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또 김상욱 씨가 붙어가지고 한동훈이면 대선 해볼 만하다. 한마디로 김상욱 씨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 아니냐, 뭐 민주당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한동훈하고 붙으면서 국힘에 착 달라붙어 있겠다라는 속내를 제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국힘에서 지금 조기 대선 워밍업을 시작했다. 결국에는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킨다고 하면서 속내는 다 대선으로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저게 쇼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걸 포착하니까 윤석열도 조기 대선 움직임에 격려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그러한 국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명태균 게이트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준석, 뭐 여러 가지 그 꼼수를 쓰기 이전에 허은하의 벽부터 넘고 와라. 이 사기 문제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